부동산 가격이 문재인 정부 들어서 19번째 대책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왜 집값이 계속 올라갈까요? 때리기 급급합니다. 근본적인 공급이나 더구나 유용성을 해결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규제 정책만 하기 때문에 부작용이 일어나고 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이건의 돈 되는 부동산 투자 드림타워 투자자문대표 바이건입니다. 제가 오늘 방송은 문재인 정부 대책만 19번째입니다. 과연 부동산 잡을 수 있나? 라는 내용을 준비를 했습니다. 본격적인 방송을 보시기 앞서 구독과 알람 설정 하시고요. 방송이 끝난 후에는 좋아요까지 꾹 눌러주시면 다음도 좋은 방송으로 만나 뵙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재인 정부 부동산 뒷글 장렬했습니다. 벌써 대책만 19번째고요. 총선이 끝난 후에는 20번째 대책까지 나온다는 얘기가 벌써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수용성, 최근에 12.16 대책 이후에 부동산 시장이 풍선 효과가 일어나서 강남권, 마용성 지역이 조정을 받고 서울권역의 3급지나 수도권 지역 중에서 수원, 용인, 성남 지역 쪽에 아파트 가격이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서 대책을 나왔죠. 수용성을 잡을 줄 알았더니 애망못을 잡았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18번째 내놓은 부동산 정책이 실패하고요. 벌써 19번째 부동산 대책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경기권역의 수원, 영통, 장안구와 안양시, 의왕시를 조정 대상으로 추가해서 대출 규제를 강화한다. 또 세금을 더 많이 매기겠다는 대책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달로 총선을 그런 이유로 인해서 여러 가지 규제 정책을 약간 좀 완화했다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수용성 지역만 오르는 게 아니고요. 대전이나 용인 지역도 매매가가 굉장히 많이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파트가 올라간 이유는 뭐냐면 서울에 집중된 규제가 인한 풍선 효과로 인해서 수도권 지역 중에서 입지가 좋은 지역, 특히 광교 신도시라든지 용인, 신분당선 라인의 개통의 효과를 얻고 있는 신축 주택 그리고 택지개발지구의 아파트 위주로 해서 아파트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랐고요. 거의 서울권역의 1급지, 2급지와 가까운 금액대를 형성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이런 대책들 자체가 일방적인 규제, 집 갖고 계신 분들을 투기꾼으로 몰고 일방적인 규제만 하기 때문에 이런 규제 정책으로는 집값을 잡기는 어렵다는 게 제 생각일 뿐만 아니고 많은 전문가들의 시선이다. 따라서 이렇게 규제 정책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집값이 안 잡히면 또 20번째 대책, 21번째 대책이 나온다라는 비판적인 기사가 나오고 있다. 그럼 부동산 가격이 문재인 정부 들어서 19번째 대책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왜 집값이 계속 올라갈까요?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이유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집값을 잡기는 쉽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동산 가격 상승 원인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저금리죠. 1.25%. 가장 낮은 금리를 보이고 있고요. 코로나 사태 위기로 인해서 금리 인하에 기대감이 있었지만 아직까지는 인하를 안 하고 있지만 바로 어저께 미국에서도 금리를 인하했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나라도 더 금리를 내릴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있어서 가장 낮은 저금리이고요. 유동성, 언론에서 늘 보시는 것처럼 시동성, 유동성 자체가 1000조 이상이 지금 있고요. 그리고 또 올해 하반기 내년부터 30조에서 40조 규모의 3기 신도시의 토지 보상과 여러 가지 택지개발지구의 보상이 풀린다는 내용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즉 저금리와 유동성으로 인한 부동산 시장으로 쏠림 현상이 더욱더 심해지고 있고요. 최근에 주식 투자 하시는 분 계시나요? 거의 없습니다. 그만큼 주식시장도 안 좋고 다른 데 투자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바로 부동산 시장으로 몰려들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마련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두 번째, 늘 말씀드립니다. 수급 불일치, 특히 서울권역이나 수도권 지역의 핵심적인 입지에 신축 아파트나 좋은 아파트의 수급, 그런 수요는 늘어나지만 공급 자체는 제한적이고요. 특히 보십시오.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수급 문제는 풀 생각도 안 하면서 무조건 규제만, 수요를 잡기 위한 공급에 대한 대책은 거의 없고요.
재개발, 재건축, 규제 강화로 인해서 오히려 서울권역의 핵심적인 지역의 아파트 공급 자체가 올해 내년부터는 급감을 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수급적인 불일치가 일어나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다. 마지막, 다시 한번 부동산 불패 신화가 살아났습니다. 사업도 해보고 주식 투자도 해보고 뭐 비트코인 여러 가지들 뭐 투자할 그런 종목들이 많았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안정적이고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종목은 뭐였다? 바로 부동산이었습니다. 특히 부동산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 있는 유일하게 있는 전세 대조를 활용했을 때는 레버리지를 엄청나게 일으킬 수 있죠. 그래서 갭 투자라든지 여러 가지 분양권이라든지 이런 투자를 통해서 수익을 많이 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동산 불패 신화가 꺼지지 않고 다시 살아나고 있다. 따라서 저금리나 유동성, 수급 불균형, 이런 부동산 불패에 대한 의견들을 만족시키지 않고서는 부동산 가격을 잡기 쉽다, 어렵다? 어렵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문재인 정부 대책만 정말 19번째 나왔는데요. 어떻게 시장이 흘러가갈지 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문재인 정부는 정말 두더지 잡기 규제에 올인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죠? 두더지 잡기 보면 망치를 들고 있다가 두더지가 올라오면 때리고 바로 옆에 올라온 두더지 때리기 급급합니다. 근본적인 공급이나 저금리 유동성을 해결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규제 정책만 하기 때문에 부작용이 일어나고 있다. 따라서 풍선 효과라든지 요번 대책에도 나오는 것처럼 수용성 지역이라든지 이런 지역들의 가격 상승폭 굉장히 커지고 있고, 이제는 수용성이 아니고 인천 지역이나 오산, 평택, 뭐 부천이라든지 이런 지역 쪽에 가격이 올라가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풍선 효과가 더욱더 심해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두 번째, 서울 집값이 비싸나요? 싸나요? 작년까지는 급등을 해서 정말 저도 깜짝깜짝 시세를 보면 놀랬지만, 지금 수원 지역의 광교 신도시라든지 신분당선 라인 최근에 가격이 급등, 물론 호가 위주로 나와 있지만 30평대가 12억에서 14억대까지 벌써 올라왔습니다. 그러면 그 정도 가격대면 서울권역의 강남권을 제외한 뭐 2급지 지역 좀 마용성 지역에 괜찮은 중고 아파트의 가격대까지 이미 올라왔다. 그 얘기는 뭐냐면 지금 시점에서는 수원이나 이 수도권 지역의 아파트 가격이 오름으로 해서 서울권역의 아파트가 지금 오히려 싸게 느껴진다. 그만큼 풍선 효과와 수도권 지역의 가격 상승폭이 굉장히 가파라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세 번째, 올해 2020년 올 상반기에 여러 가지 변수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변수들을 잘 컨트롤하지 못하면 올 하반기부터는 서울의 핵심 지역 가격이 다시 한번 급등할 수 있는 여건들을 맞추고 있고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최고의 투자 방법은 어떻게 찾아야 될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문재인 정부 두더지 잡기 규제로 인한 부작용으로 해서 수원, 용인, 성남 지역 가격이 급등을 하고 있는데요. 수용성 가격이 올라간다고 하니 이 지역을 대출 조정 지역으로 해서 대출도 안 해주고 양도세도 중과하겠다 이렇게 나오고 있지만 제2, 제3의 풍선 효과가 더욱더 커질 예정입니다. 부동산 대책 발표 후에 일시적으로 가격이 부합세를 유지하는 것 같지만 오산이라든지 동탄이라든지 평택 등 제2의 수용성 찾기라든지 법인을 만들어 투자한다든지 여러 가지 갭 투자에 대한 그런 유동성이라든지 투기 수요 자체가 계속해서 모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대책이 나옴으로 해서 급등했던 호가가 잠깐은 조정을 보일 수 있지만 대폭적인 가격 조정을 일어나기는 쉽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런 풍선 효과로 인해서 수원 지역이나 특히 영통구 또 광교 신도시 쪽에 있는 아파트는 7% 이상 급등을 했습니다. 그만큼 최근 장세에 말씀드렸죠. 12.16 대책 나온 이후에 강남권역이나 마용성 지역 가격 조정을 받는 그런 입장에서 오히려 수원 지역이나 수도권 지역의 그런 가격 상승폭이 커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따라서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고서는 경기도권역, 수도권 지역에서도 입지가 뛰어나고
전철 교통망이라든지 강남의 접근성에 좋은 지역의 아파트 가격을 잡기는 쉽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말씀드렸죠. 이렇게 수원 지역의 신분당선 라인 쪽에 아파트 가격이 급등하다 보니 오히려 서울권역이 아파트가 싸 보인다라고 느껴집니다. 그런 내용도 바로 기사에 나오고 있는데요. 수용성 지역이 급등을 하다 보니까 팔고 어딜 가냐? 강남으로 가자. 갈아타기가 나오고 있고 역귀성족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수도권역의 가격대가 많이 올라가다 보니 매도를 하고 돈을 보태서 강남이나 서울의 핵심 지역, 마용성 지역으로 상경 투자하나 서울권역에서도 가격 급등하는 지역들은 1, 2억, 2, 3억, 특히 재건축 아파트 같은 게 약간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런 매수세가 진입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말씀드린 것처럼 광교 신도시 이편한 세당 100제곱미터에 있는 아파트 보유자가 거의 13억에 매도를 했습니다. 평당 가격 거의 4천만 원대 매도를 하고요. 돈을 보태서 서울권역의 핵심적인 지역들, 강남권이나 마용성 지역으로 상경에서 투자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특히 용인 지역들 가격이 많이 올랐습니다. 수지, 제가 방송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성북 역세권, 롯데캐슬 같은 경우는 신축의 브랜드 대단지의 초역세권이면서 신분당선 라인을 통해서 강남의 접근성이 워낙 좋기 때문에 거의 서울 강남권역의 강남권역까지는 아니지만 마용성 지역에 가까운 14억대까지 호가가 나오고 있다. 그만큼 반면에 서울권역의 재건축 아파트 조정을 약간 받고 있고요. 약간 가격세가 조정시를 받았을 때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다. 따라서 서울권역이 집값이 비싸다고만 느끼실 게 아니고요. 상대적으로 수도권 지역들의 그런 아파트 가격과 비교를 해서 판단하시는 게 맞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올해 상반기에 여러 가지 정치적인, 경제적인 위기가, 변화가 많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큰 문제가 되지 않고서는 올 하반기서부터 서울의 핵심 지역은 다시 재상승을 보일 수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지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는데요. 첫 번째, 지금 온 나라가 난립니다. 정말 코로나 위기 빨리 잡혀야 될 것 같은데요. 코로나 위기나 한 달밖에 안 남았죠. 다음 달에 있을 4.1 총선의 결과에 따라서 집권 세력이 민주당이냐 아니면 통합미래당이 잡느냐에 따라서 부동산 시장이 앞으로 급변할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하지만 이런 위기와 총선 결과에도 불구하고 재정 정책은 확대 재정 정책, 즉 금리는 인하하고 지금 추경을 만들어서 거의 2조 가까운 금액을 푼다고 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현금을 찍어서 살포한다는 얘기인데요. 그 돈이 어디로 갈까요? 바로 어느 순간에는 부동산 시장으로 몰려들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규제 완화 정책 또한 나올 예정입니다. 지금은 민주당, 문재인 정권에서 무조건 수요자를 억제하는 집 가진 사람들을 죄인시 취급하고 규제를 하고 있지만 총선 결과에 따라서 정말 다수당이 바뀌었을 때는 재건축, 재개발, 도심권역에 있는 규제를 완화하면서 공급 확대 전략으로 나온다고 했습니다. 제가 방송에 또 말씀드리겠지만 규제 완화 정책, 또 경기가 너무 안 좋다 보니까 역세권 개발 계획들, 뭐 삼성동 GBC라든지 광운대 역세권, 수생 역세권, 서울역 역세권, 뭐 용산 국제업무단지라든지 이런 역세권 개발의 개발 발표와 개발의 속도를 낼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두 번째, 경기도 정말 급전직하, 정말 하락을 하고 있고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이 오히려 안전자산 선호 현상을 더욱더 심해집니다. 특히 차별의 양극화가 더 심해질 예정이고요. 서울권역의 신축 아파트를 중심으로 한 재건축이나 특히 재개발 지역의 지분시세가 앞으로 꾸준하게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이 마련되어 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는요. 입지와 개발 호재에 의한 차별화, 양극화가 더욱더 심해집니다. 말씀드렸죠. 경기가 안 좋아지면 안 좋아질수록 유동성이 풀리면 풀릴수록 어떻게 된다? 차별화, 양극화, 즉 안전자산으로 투자자의 쏠림 현상이
더 생길 수밖에 없으면 따라서 강남권역이나 마용성 지역이나 광진구나 이 한강변 쪽 라인 또 핵심적인 역세권역의 재개발 지역들, 재개발 될 수 있는 지역의 집가는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럼 우리가 앞으로 더욱더 심화될 양극화 시대에 살아남을 수 있는 핵심 입지의 부동산을 중심으로 해서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모든 지역, 모든 매물을 투자할 수는 없고요. 이번 기회를 이용해서 본인이 보유하고 계시는 부동산에 대한 매도, 갈아타기, 신규 진입에 대한 포트폴리오 조정하시고요. 늘 말씀드린 것처럼 앞으로의 부동산 시장은 양극화가 더욱더 심해지기 때문에 내가 투자할 수 있는 지역 중에서 가장 높은 상급지로 갈아타기를 해서 내 자산을 지키면서 수익을 키워나갈 수 있는 전략을 세워라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투자 포인트를 정리해 드리면 올 상반기에 부동산 시장은 변곡점이 일어날 예정이다. 중대한 변화가 어떤 식으로 일어날 예정이고요. 두 번째, 대내외적인 환경, 경제라든지 정치적 환경을 잘 파악하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최악의 상황, 정말 코로나 위기가 더욱더 번져서 나라의 그런 정말 수출이나 내수 경기가 정말 폭망하지 않고서는 서울의 핵심지의 부동산은 살아남고요. 양극화는 더욱더 심해지기 때문에 갈아타기나 1급지, 상급지로 신규 청약이라든지 이런 기회로 활용하시라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특강 말씀드렸고요. 요즘 코로나 위기 잘 극복하시기 바라겠고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날씨가 좀 더워지고 또 건강하신 분들, 위생관리 잘 하신 분들은 설사 코로나에 좀 감염이 됐다고 하더라도 큰 위험하게까지는 안 간다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항상 몸 건강 잘 하시고요. 제가 늘 말씀드린 것처럼 돈보다 소중한 건 뭐다? 건강입니다. 건강 유념하시고요. 다음 또 방송 시간이나 특강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